사망보험금만 남기고 떠난 남편. 그런데 15년 뒤 낯선 집 앞에서 다시 마주쳤습니다. 한동안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죽었다고 믿었던 사람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 집 현관 앞에 서 있었어요. 제가 알던 그 모습 그대로였고 또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왜 그는 살아있으면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왜 그 집 안에서 다른 가족의 가장처럼 살고 있었던 걸까요? 그날 이후로 제 마음은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망보험금만 남기고 떠난 남편, 15년 뒤 새 가족의 가장으로 나타났다. 시작하겠습니다. 60대 초반 김정혜는 새벽 6시가 채 되기 전에 눈을 떴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고 골목 끝 가로등만이 희미하게 빛을 흘렸습니다. 정혜는 이불을 개며 작은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15년 전부터 혼자 쓰던 방이었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나가 물을 끓이며 정혜는 오늘 일정을 떠올렸습니다. 오전에는 동네 노인정에서 식사 보조를 하고 오후에는 새로 배정받은 요양가정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정혜는 요양보호사 일을 시작한 지 5년째였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이제는 익숙했습니다. 낯선 집을 찾아가고 낯선 어르신을 돌보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오는 하루가 반복됐습니다. 아침을 먹으며 정혜는 탁자 위에 놓인 사진 한 장을 잠깐 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45살쯤이었고 정혜는 40대 초반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웃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사진을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끝으로 한번 쓸어내리고는 접시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직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80이 넘은 시어머니는 몸이 불편해 거의 방에서만 지냈습니다. 정혜는 시어머니 방문을 살짝 열어 안을 확인했습니다.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혜는 조용히 문을 닫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골목을 걸으며 정혜는 찬바람에 깃을 세웠습니다. 10월 중순이었지만 아침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정혜는 천천히 버스 정류장까지 걸었습니다. 길 양옆으로 낡은 집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몇몇 집 앞에는 화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혜는 이 골목에서 20년 넘게 살았습니다. 남편과 이사 온 것도 25년 전이었고 남편이 떠난 것도 15년 전이었습니다. 버스 안은 조용했습니다. 정혜는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봤습니다. 도시는 조금씩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가게 셔터가 올라가고 사람들이 하나둘 거리로 나왔습니다. 정혜는 이 풍경을 매일 봤지만 특별히 떠오르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가 시작되는 것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노인정에 도착해 정혜는 앞치마를 두르고 식사 준비를 도왔습니다. 어르신들이 하나둘 들어오셨고 정혜는 각자의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어르신들은 정혜를 알아봤습니다. 또 왔네. 한 할머니가 말했고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왔습니다. 정혜는 짧게 대답하고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오전 일을 마치고 정혜는 새 요양가정의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주택가였습니다. 정혜는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했습니다. 가는 길에 정혜는 핸드폰으로 가족 사진을 잠깐 봤습니다. 딸과 아들이 있었습니다. 딸은 결혼해서 다른 도시에 살았고 아들은 아직 미혼이었습니다. 아들은 가끔 집에 들렀지만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정혜는 사진을 내리고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주택가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정혜는 골목 안쪽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집들은 비슷한 모양이었고 정혜는 번지수를 확인하며 한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2층 주택이었고 마당에는 작은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정혜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중년 여자가 나왔습니다. 여자는 정혜를 보자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다렸어요. 정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혜입니다. 여자는 안으로 안내했고 정혜는 신발을 벗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깨끗했습니다. 소파와 텔레비전이 있었고 벽에는 가족 사진 몇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여자는 정혜에게 앉으라고 권했습니다. 아버님이 방에 계세요.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자는 안쪽 방으로 들어갔고 정혜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정혜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마당의 나무가 보였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가지가 흔들렸습니다. 잠시 후 여자가 나왔습니다. 들어가 보세요. 제가 먼저 말씀드렸어요. 정혜는 일어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침대에 누운 노인이 보였습니다. 노인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조용히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혜가 작게 말했습니다. 노인은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정혜는 노인의 얼굴을 잠깐 봤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숨소리는 고르지 않았습니다. 정혜는 노인의 손을 잡고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여자가 뒤에서 설명했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지 3년 됐어요. 말씀은 거의 못하세요. 정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인을 살폈습니다. 이불을 정리하고 베개를 고쳐주었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몇 가지 질문을 더하고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정혜는 여자와 간단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앞으로 일주일에 3번 방문하기로 했고 시간은 오후 2시로 정했습니다. 여자는 고맙다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정혜는 괜찮다고 대답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골목을 걸으며 정혜는 오늘 본 노인을 떠올렸습니다. 특별히 다를 것은 없었습니다. 정혜가 지금까지 돌본 어르신들과 비슷했습니다. 정혜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정류장 앞 슈퍼마켓을 지나던 순간 정혜는 멈춰 섰습니다. 슈퍼마켓 안에서 누군가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남자였습니다. 남자는 비닐봉지를 들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정혜는 남자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어깨 라인이 익숙했습니다. 걸음걸이도 어디선가 본 것 같았습니다. 남자는 골목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정혜는 그 자리에 서서 남자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조금 두근거렸습니다. 정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정혜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혜는 계속 그 남자를 떠올렸습니다. 왜 그렇게 익숙하게 느껴졌을까? 정혜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15년 전 남편이 떠난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날은 비가 내렸습니다. 경찰이 찾아왔고 사고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정혜는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장례식은 빠르게 치러졌습니다. 정혜는 그때를 또렷이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흐릿했고 시간은 빨리 지나갔습니다. 집에 도착해 정혜는 시어머니께 저녁을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묻지 않았습니다. 정혜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며 정혜는 다시 남자를 떠올렸습니다. 손을 멈추고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밤에 정혜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정혜는 일어나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이 있었습니다. 정혜는 사진첩을 꺼내 천천히 넘겼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젊은 시절 사진도 있었고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정혜는 한 장을 오래 봤습니다. 남편이 골목에서 손을 흔들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뒷모습이었습니다. 정혜는 사진을 만졌습니다. 오늘 본 남자의 뒷모습이 겹쳐졌습니다. 정혜는 사진첩을 닫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혜는 다시 일을 나갔습니다. 오늘도 새 요양가정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길, 정혜는 창밖을 봤습니다. 어제와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주택가에 도착해 정혜는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여자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혜는 들어가 노인을 살폈습니다. 오늘도 노인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노인의 손을 잡고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군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남자였습니다. 남자는 정혜를 보지 않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정혜는 그 기침 소리를 들었습니다. 정혜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기침 소리는 익숙했습니다. 정혜는 노인을 보다가 다시 복도를 봤습니다. 남자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정혜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혜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기침 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혜는 버스에서 내려 골목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집 앞에 서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 열쇠가 자물쇠에 잘 맞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혜는 다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하나하나 봤습니다.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걸음걸이를 떠올렸습니다. 기침 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정혜는 사진첩을 덮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설마. 정혜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혜는 다시 일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그 집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정혜는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정혜는 물로 얼굴을 씻고 외투를 입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며 정혜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은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정혜는 가방을 꼭 쥐었습니다. 주택가에 도착해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이 보였습니다. 정혜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 걸음씩 다가갈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혜는 멈춰서서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그때 집 문이 열렸습니다. 남자가 나왔습니다. 정혜는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남자는 정혜를 보지 못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숙이고 골목 반대편으로 걸어갔습니다. 정혜는 남자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어깨, 걸음걸이, 손의 움직임. 정혜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남자는 골목 끝에서 사라졌습니다. 정혜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정혜는 천천히 집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을 들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여자가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정혜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정혜의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다가 옆으로 돌아눕기를 반복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남자의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어깨 라인, 걸음걸이, 손의 움직임. 정혜는 이불을 끌어당기며 눈을 떴습니다. 새벽 4시쯤 정혜는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물을 한 잔 마시고 창밖을 봤습니다. 골목은 고요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정혜는 탁자에 앉아 손을 모았습니다. 남편을 처음 만난 날이 떠올랐습니다. 25살이었습니다.
남편은 공장에서 일했고 정혜는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남편은 말이 적었지만 웃을 때는 눈이 작아졌습니다. 정혜는 그 웃음이 좋았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고 2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15년 전 남편은 떠났습니다. 정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닮았을 뿐이야. 정혜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에서는 무언가가 계속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고 정혜는 다시 일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그 집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정혜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었습니다. 얼굴이 더 피곤해 보였습니다. 정혜는 외투를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 안에서 정혜는 가방 속 수첩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수첩이었습니다. 남편이 사고를 당한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10년 10월 12일. 정혜는 그 날짜를 손끝으로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그날 비가 내렸던 것도 기억났습니다. 주택가에 도착해 정혜는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일찍 도착했습니다. 정혜는 집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여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정혜는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노인의 방으로 가며 정혜는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정혜는 멈춰섰습니다. 남자였습니다. 남자는 정혜를 보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정혜는 그 자리에 잠깐 서 있었습니다. 남자가 문을 닫는 방식이 익숙했습니다. 남편도 그렇게 문을 닫았습니다. 손잡이를 천천히 돌리고 조용히 닫았습니다. 정혜는 숨을 내쉬고 노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노인을 돌보는 동안 정혜는 계속 복도를 의식했습니다.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정혜는 노인의 손을 잡고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일을 마치고 거실로 나왔을 때 여자가 차를 내왔습니다. 잠깐 쉬고 가세요. 정혜는 앉아 차를 받았습니다. 여자는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집에 있어서 조용히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몸이 안 좋거든요. 정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분이요?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원래 밖에 잘 안 나가요. 요즘은 더 그래요. 정혜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어디 편찮으세요? 여자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병원도 안 가려고 하고. 정혜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여자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혜는 차를 다 마시고 일어났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여자는 문까지 배웅했습니다. 골목을 걸으며 정혜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2층 창문에서 누군가가 내려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정혜는 다시 앞을 보고 걸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정혜는 시어머니께 점심을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밥을 드시며 물었습니다. 요즘 무슨 일 있니? 정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일이 조금 힘들어서요. 시어머니는 정혜를 보다가 다시 밥을 드셨습니다. 오후에 정혜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서류 봉투가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망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혜는 서류를 꺼내 펼쳤습니다.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2010년 10월 12일. 정혜는 서류를 자세히 봤습니다. 그런데 날짜 옆에 수정된 흔적이 보였습니다. 희미했지만 분명했습니다. 누군가 날짜를 고친 것 같았습니다. 정혜는 서류를 빛에 비춰봤습니다. 원래는 다른 날짜였을 수도 있었습니다. 정혜는 서류를 내려놓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15년 전 그날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경찰이 집에 왔습니다. 사고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정혜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장례는 빠르게 치러졌습니다. 사흘 만에 끝났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혜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정혜는 그때 너무 혼란스러워서 아무것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15년이 지난 지금 정혜는 처음으로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정혜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오래된 번호를 찾았습니다. 남편과 같은 공장에서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정혜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상대방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저 김정혜입니다. 기억하세요? 상대방은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 정혜 씨. 오랜만이네요. 정혜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혹시 그때 일 기억하세요? 남편 사고. 상대방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그때 이상했었어요. 사고 처리가 너무 빨랐어요. 회사에서도 별로 말이 없었고 정혜는 숨을 멈췄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상대방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이상하다고 느꼈던 것뿐이에요. 미안해요, 정혜 씨.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혜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그날 밤 정혜는 또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이상한 점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빠른 장례, 수정된 서류, 회사의 침묵. 정혜는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정혜는 다시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오늘은 문을 여는 사람이 달랐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아마 딸인 것 같았습니다. 여자는 정혜를 보더니 조금 경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외출하셨는데요.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노인분만 잠깐 볼게요. 여자는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정혜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자는 거실에 남았고 정혜는 노인의 방으로 갔습니다. 노인을 돌보는 동안 정혜는 복도에서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누군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였습니다. 정혜는 문 쪽을 봤습니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정혜는 숨을 죽였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밖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혜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발소리가 다시 멀어졌습니다. 정혜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노인을 다시 살피고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젊은 여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혜는 조용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으며 정혜는 복도 끝을 봤습니다. 문 하나가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틈 사이로 누군가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남자였습니다. 남자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혜는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골목을 걸으며 정혜는 자꾸 뒤를 돌아봤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정혜의 마음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정혜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 걸음걸이, 기침소리, 문 닫는 방식, 모두 겹쳤습니다. 정혜는 창밖을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정혜는 시어머니 방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정혜는 조용히 문을 닫고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남편의 사진을 하나하나 봤습니다. 남편이 웃고 있는 사진, 골목에서 손을 흔드는 사진, 아이들과 함께 있는 사진,
정혜는 사진을 만지며 남편의 얼굴을 기억하려 했습니다. 15년이 지나 기억은 흐릿해졌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들은 또렷했습니다. 목소리, 걸음걸이, 작은 버릇들. 정혜는 사진첩을 덮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 봉투를 다시 꺼냈습니다.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수정된 흔적을 다시 봤습니다. 정혜는 서류를 들고 빛에 비춰봤습니다. 무언가 지워진 것 같았습니다. 정혜는 서류를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잘못 본 걸까?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야. 분명히 뭔가 있어. 그날 밤 정혜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15년 전 남편이 떠난 날을 떠올렸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경찰이 왔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정혜는 그때 아무것도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너무 충격이 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정혜는 알고 싶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남자가 누구인지. 정혜는 눈을 감았습니다. 새벽이 되어 정혜는 결심했습니다. 확인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정혜는 일어나 창밖을 봤습니다. 골목은 고요했습니다. 정혜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다음 날 정혜는 다시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며 정혜는 가방을 꽉 쥐었습니다. 오늘은 뭔가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정혜는 창밖을 보며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주택가에 도착해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이 보였습니다. 정혜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씩. 정혜는 멈춰 서서 집을 봤습니다. 2층 창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창가에 섰습니다. 남자였습니다. 남자는 밖을 내다봤습니다. 정혜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남자와 정혜의 시선이 잠깐 스쳤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남자는 창을 닫았습니다. 정혜는 그 자리에 서서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정혜는 천천히 집으로 다가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 누르지 못했습니다. 정혜는 손을 내리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정혜는 돌아서서 골목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혜는 계속 그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창가에 선 남자, 스친 시선. 정혜는 버스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정혜는 방에 들어가 침대에 앉았습니다. 사진첩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잘못 본 게 아닐지도. 정혜는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남자의 뒷모습이 겹쳤습니다. 정혜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밖은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정혜는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졌습니다. 외투를 입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확인해야 했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한 잔 마시며 정혜는 탁자 위 사진을 봤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정혜는 사진을 손에 들고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남편의 눈, 코, 입. 정혜는 그 얼굴을 외우려 했습니다. 사진을 내려놓고 정혜는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 안은 조용했습니다. 정혜는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봤습니다. 거리는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정혜는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손을 꽉 쥐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눈을 감고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주택가에 도착해 정혜는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이 보였습니다. 정혜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다 멈췄습니다. 잠깐 망설이다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여자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혜는 고개를 숙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자는 거실에서 잠깐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집에 사람이 많아서 조용히 해주세요.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혜는 노인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정혜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어디선가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정혜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목소리는 방 안에서 들렸습니다. 문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정혜는 그 문 앞을 지나쳤습니다. 틈 사이로 남자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남자는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정혜는 천천히 지나가며 남자를 봤습니다. 어깨, 목선, 서 있는 자세, 모두 익숙했습니다. 정혜는 노인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가슴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정혜는 잠깐 문에 기대어 섰습니다. 숨을 고르고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노인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노인의 손을 잡고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노인을 돌보는 동안 정혜는 계속 복도 쪽을 의식했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까워지는 소리였습니다. 정혜는 움직임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발소리는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정혜는 숨을 죽였습니다. 문 밖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정혜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누군가 안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정혜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그림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혜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발소리가 다시 멀어졌습니다. 정혜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정혜는 노인을 다시 살폈습니다. 하지만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정혜는 일을 마치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서는 순간 정혜는 멈춰 섰습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남자였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정혜는 그 자리에 서서 남자를 봤습니다. 남자는 정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3m, 2m, 1m. 남자는 정혜 옆을 지나쳤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정혜는 남자의 옆모습을 봤습니다. 귀, 턱선, 목. 정혜는 숨을 멈췄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정혜는 그 자리에 서서 남자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남자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정혜는 천천히 거실로 향했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여자가 차를 내왔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정혜는 차를 받아들고 앉았습니다. 손이 떨려 차가 흔들렸습니다. 여자가 맞은편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자는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여기 자주 오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정혜는 여자를 봤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이 요즘 너무 힘들어해서요. 모르는 사람 보는 게 부담스러운가 봐요. 정혜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자는 미안한 표정으로 정혜를 봤습니다. 정혜는 차를 다 마시고 일어났습니다. 현관으로 향하며 정혜는 복도를 다시 봤습니다. 모든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정혜는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골목을 걸으며 정혜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2층 창문의 커튼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누군가 안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앞을 보고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혜는 복도에서 스친 남자를 떠올렸습니다. 귀의 모양, 턱선, 걸음걸이. 정혜는 창밖을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15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떠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습니다. 정혜는 아침을 차렸고 남편은 밥을 먹었습니다. 남편은 말이 적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정혜는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남편은 밥을 다 먹고 일어났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남편은 잠깐 정혜를 봤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녀올게. 남편이 말했습니다.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 남편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정혜는 눈을 떴습니다. 버스는 계속 달리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가방을 꽉 쥐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정혜는 시어머니께 저녁을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정혜를 보며 물었습니다. 얼굴이 안 좋구나. 어디 아프니? 정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밤이 되어 정혜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사망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2010년 10월 12일. 정혜는 서류를 자세히 봤습니다. 그런데 서류 아래쪽에 작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희미해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혜는 전등 밑으로 서류를 가져갔습니다. 글씨를 읽으려 했습니다. 실종 정혜는 숨을 멈췄습니다. 교통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실종이었습니다. 누군가 글씨를 지우고 위에 다시 썼습니다. 정혜는 서류를 떨리는 손으로 들고 있었습니다. 무슨 뜻일까? 정혜는 서류를 내려놓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15년 전 경찰이 말했습니다. 교통사고였다고. 현장에서 발견됐다고. 하지만 서류에는 실종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혜는 당시를 떠올렸습니다. 장례는 빠르게 치러졌습니다. 시신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관은 닫혀 있었습니다. 정혜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모든 것이 이상했습니다. 빠른 장례, 닫힌 관, 수정된 서류, 그리고 15년 뒤 나타난 남자. 정혜는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혜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15년 전 사고를 처리했던 경찰서였습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젊은 목소리였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정혜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15년 전 사고 기록을 확인하고 싶은데요. 상대방은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오래된 기록은 보관 장소가 따로 있어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직접 오실 수 있으세요?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혜는 외투를 입었습니다. 경찰서는 시내에 있었습니다. 정혜는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해 정혜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담당자는 중년 남자였습니다. 정혜는 남편의 이름과 사고 날짜를 말했습니다. 담당자는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잠깐만요. 흘렀습니다. 담당자는 몇 번 화면을 넘기다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상하네요. 기록이 부분적으로만 남아있어요. 정혜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사고 기록이라기보다는
실종 신고 기록이 먼저 있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 사고로 변경됐네요. 정확한 경위는 여기 안 나와 있어요. 정혜는 숨이 막혔습니다. 더 자세한 기록은 없나요? 정혜가 물었습니다. 담당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래된 기록이라 다 남아있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정혜는 고개를 끄덕이고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정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실종 신고가 먼저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고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정혜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봤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정혜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15년 전 사고 현장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버스를 탔습니다. 시내 외곽이었습니다. 공장 지대 근처였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정혜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15년이 지나 많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들은 그대로였습니다. 정혜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길가에 작은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정혜는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공장 담벼락 옆이었습니다. 정혜는 그 자리에 섰습니다. 여기였습니다. 경찰이 말했던 곳. 정혜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담벼락, 좁은 길, 가로등. 정혜는 무릎을 굽혀 땅을 만져봤습니다. 그때 담벼락 틈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정혜는 손을 뻗어 꺼냈습니다. 작은 금속 조각이었습니다. 녹슬어 있었습니다. 정혜는 그것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봤습니다. 같았습니다. 글씨는 거의 지워졌지만 한 글자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정혜는 숨을 멈췄습니다. 남편 이름 중 한 글자 같았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정혜는 금속 조각을 꽉 쥐었습니다. 정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정혜는 금속 조각을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누군가 여기 있었습니다. 15년 전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일어나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손 안의 금속 조각은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정혜는 그것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혜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실종됐다가 죽었다고 처리된 사람. 빠르게 치러진 장례. 그리고 15년 뒤 닮은 남자. 정혜는 눈을 떴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정혜는 가방을 꽉 쥐었습니다. 버스가 멈췄습니다. 정혜는 내려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집에 도착해 정혜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금속 조각을 꺼냈습니다. 손으로 천천히 만졌습니다. 누군가의 흔적이었습니다. 정혜는 금속 조각을 가슴에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정혜는 꿈을 꿨습니다. 남편이 골목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달려가려 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정혜는 소리쳤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혜는 잠에서 깼습니다. 가슴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일어나 창밖을 봤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골목은 고요했습니다. 정혜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혜는 그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요양 가정만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그 남자를 떠올렸습니다. 복도에서 스쳤던 순간, 옆모습, 뒷모습. 정혜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정혜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집 여자였습니다. 선생님, 다시 올 수 있으세요? 아버님 상태가 안 좋아지셔서 정혜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대답했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다음 날 정혜는 다시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정혜는 가방 속 금속 조각을 만졌습니다.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정혜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주택가에 도착해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이 보였습니다. 정혜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씩. 정혜는 집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여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으로 드세요. 정혜는 들어가 노인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노인은 숨이 가빴습니다. 정혜는 노인을 살피며 일을 시작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와 남자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야, 괜찮아. 정혜는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민수. 남편의 이름이었습니다. 정혜는 숨을 죽이고 다시 들었습니다.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민수는 잘 있어요. 정혜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민수.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정혜는 천천히 문 쪽을 봤습니다. 복도는 조용해졌습니다. 정혜는 노인을 다시 살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일을 마치고 정혜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여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드님이 민수라고 하시나요?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왜요? 정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익숙한 이름이라서요. 여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흔한 이름이죠. 정혜는 고개를 끄덕이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으며 정혜는 복도를 다시 봤습니다. 모든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정혜는 밖으로 나와 골목을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흔들렸습니다. 정혜는 골목 끝에서 멈춰 섰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2층 창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커튼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 뒤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정혜는 그 그림자를 봤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혜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정혜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계속 정혜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민수. 같은 이름. 정혜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우연일까? 아니면. 정혜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되어 정혜는 일어났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정혜는 부엌으로 나가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혜는 탁자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다시 가야 했습니다. 확인해야 했습니다. 해가 뜨고 정혜는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직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정혜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주택가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이 보였습니다. 정혜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다 멈췄습니다. 그때 집 문이 열렸습니다. 남자가 나왔습니다. 정혜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남자도 멈춰 섰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봤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남자의 얼굴, 눈, 코, 입. 정혜는 숨이 멎었습니다. 15년이 지났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남자는 정혜를 봤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정혜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정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남자를 봤습니다. 남자는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정혜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남자가 말했습니다. 정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다시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혜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살아있으면서 정혜는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들어와. 이야기할게. 남자가 말했습니다. 정혜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자는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정혜는 앉았습니다. 남자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정혜는 남자를 봤습니다. 15년이 지난 얼굴.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에 흰 머리카락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편의 얼굴이었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5년 전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어. 그때 문서를 잘못 봤어. 보면 안 되는 걸 봤어. 남자는 말을 멈췄습니다. 숨을 고르고 다시 이어갔습니다. 비리였어. 회사 돈을 빼돌리는 거. 간부들이 다 연결돼 있었어. 난 그걸 알게 됐고 신고하려고 했어. 남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먼저 알았어. 날 찾아왔어. 정혜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남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협박했어. 입 다물라고. 안 그러면 너한테 해를 끼치겠다고.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난 무서웠어. 너를 지켜야 했어. 그래서 도망쳤어. 그날 저녁. 회사에서 나와서 그냥 사라졌어. 경찰에 신고했지만 소용없었어. 경찰도 연결돼 있었거든. 남자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정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사고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작이었어. 날 죽은 걸로 만들었어. 그래야 더 이상 찾지 않을 테니까. 실종 신고를 사고로 바꿨어. 장례도 빠르게 치렀고. 정혜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관 안에는?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을 거야. 아니면 다른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혜는 눈을 감았습니다. 15년 전 그날. 닫힌 관. 빠른 장례. 모든 것이 이상했던 이유. 정혜는 눈을 떴습니다. 그럼 왜 돌아오지 않았어? 남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었어. 살아있다는 걸 알면 너도 위험해질 거라고 생각했어.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남자는 정혜를 봤습니다. 난 너를 지키려고 떠난 거야. 정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키려고?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날 버리고 혼자 살면서?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혜는 일어섰습니다. 15년이야. 15년 동안 난 혼자 살았어. 시어머니 모시고 아이들 키우고 혼자서 다 했어. 정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매일 밤 울었어. 왜 그렇게 갑자기 떠났는지. 마지막 인사도 못했는지. 그게 얼마나 아픈지 알아? 정혜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혜는 남자를 내려다봤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습니다. 그럼 여기 가족은 뭐야? 아내, 아들.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타지로 도망쳤어. 이름을 바꾸고 새로 시작했어. 그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이야. 그들도 힘든 사람들이었어. 서로 의지하게 됐고. 정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변명이야. 다 변명이야. 정혜는 돌아섰습니다. 남자는 일어나 정혜를 불렀습니다. 정혜야, 제발. 정혜는 멈췄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말했습니다. 매일 생각했어. 너를, 아이들을, 집을.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어. 돌아가면 모두가 위험해질 거라고 생각했어.
남자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난 겁쟁이야. 비겁한 사람이야. 정혜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남자를 봤습니다. 남자는 무너져 있었습니다. 정혜는 말했습니다. 맞아. 비겁해. 하지만 난 이해는 해. 무서웠을 거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거야. 정혜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못해. 15년이야. 너무 길어. 너무 많은 게 지나갔어.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용서받을 자격 없어.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를 봤습니다. 15년이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정혜는 말했습니다. 넌 어떻게 살았어? 남자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버텼어. 매일 후회하면서.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난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남자는 정혜를 봤습니다. 정혜는 말했습니다. 처음엔 미칠 것 같았어. 너 없이 어떻게 살지 몰랐어. 하지만 살아야 했어. 시어머니가 있었고 아이들이 있었으니까. 정혜는 창밖을 봤습니다. 일을 시작했어. 요양보호사. 처음엔 힘들었지만 익숙해졌어. 그렇게 하루하루 버텼어. 너를 잊으려고 했어. 하지만 잊어지지 않았어. 남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정혜는 손을 들어 남자를 막았습니다. 이젠 됐어. 미안하다는 말 더 하지 마. 지겹거든. 정혜는 소파에 다시 앉았습니다. 남자도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정혜는 물었습니다. 아프다며. 많이 아파?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뇌졸중. 3년 전에 쓰러졌어. 요즘은 조금 나아졌지만 언제까지 버틸지 모르겠어. 정혜는 남자를 봤습니다. 병원은 다녀.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분이 문제가 돼서. 정혜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바보 같아. 그렇게까지 숨어 살아야 했어? 남자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어떻게 해? 이미 죽은 사람인걸. 정혜는 일어섰습니다. 이제 가야겠어. 남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혜야. 정혜는 남자를 봤습니다. 다시는 안 올 거야. 이게 마지막이야.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정혜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으며 정혜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남자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말했습니다. 행복해? 남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 정혜는 다시 물었습니다. 지금 행복해? 여기서. 남자는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넌? 정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그냥 살아가는 거지. 남자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냥 살아가는 거지. 정혜는 문을 열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며 정혜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프지 마. 남은 시간이라도 편하게 살아. 남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혜는 문을 닫았습니다. 골목을 걸으며 정혜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혜는 눈물을 닦으며 걸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그리고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 안에서 정혜는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눈을 감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정혜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 정혜는 사진을 하나하나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사진첩을 닫았습니다. 서랍에 넣으며 정혜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됐어. 끝이야. 정혜는 일어나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어머니께 저녁을 드리고 정혜는 부엌에 앉았습니다. 차를 한 잔 마시며 정혜는 생각했습니다. 15년.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정혜는 혼자 살았습니다. 외로웠고 힘들었고 때로는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견뎠습니다. 정혜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실을 알았습니다. 남편은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정혜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용서는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너무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해는 했습니다. 남편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했던 것도 아팠을 것입니다. 정혜는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정혜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잘 살아. 거기서.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혜는 다시 일을 나갔습니다. 다른 요양 가정들을 방문했습니다. 그 집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여자에게 전화가 왔지만 정혜는 다른 선생님을 추천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혜는 여전히 요양보호사 일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어르신들을 돌봤습니다. 집에 돌아와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정혜는 시장을 걷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정혜는 채소를 고르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때 멀리서 누군가 보였습니다. 남자였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아마 딸인 것 같았습니다. 남자는 정혜를 보지 못했습니다. 정혜는 그 자리에 서서 남자를 봤습니다. 남자는 멀어졌습니다. 정혜는 다시 채소를 골랐습니다. 가슴이 조금 아팠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정혜는 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며 정혜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정혜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손을 움직였습니다. 저녁을 차리고 시어머니께 드리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밤이 되어 정혜는 방에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15년. 그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아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지나갔습니다. 정혜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은 이해했습니다. 인생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때로는 그냥 흘러가야 한다는 것을. 정혜는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의 얼굴, 그리고 최근에 본 늙은 얼굴. 두 얼굴 모두 남편이었습니다. 정혜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안녕.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정혜는 여전히 일을 했습니다. 여전히 혼자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조금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어느 봄날 정혜는 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정혜는 벤치에 앉아 꽃을 봤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정혜는 눈을 감고 바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계속된다고. 아픔도 기쁨도 모두 지나간다고. 정혜는 눈을 떴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정혜는 일어나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골목으로, 집으로, 정혜의 하루로. 정혜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정혜는 살아갔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